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영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습니다.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밝혔는데요.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안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해가면서 추가로 윤석열을 강제 수사하기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건데요. 공수처가 수사에 사건을 넘겼으니 검찰은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오는 27일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은 26일인 오늘 윤석열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윤석열 변호인단은 연이어 구속영장 기간 연장이 불허된 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권 유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검찰은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며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엔 윤석열이 사령관들에게 직접 연락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윤석열이 국회 무력화를 지시했다는 증언과 진술은 국회와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등에서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었던 기반도 상당 부분 검찰 수사에 기인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결국 공수처 수사만으로 기소하게 된 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사건, 물론 증거와 정황은 차고 넘치고 있고 당연히 구속 기소될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벽한 기소를 위해 검찰의 보강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중앙지법은 구속영장 불허로 검찰의 추가 수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온전히 공수처의 수사만으로 내란 속의 윤석열을 기소하게 된 셈인데요. 아직도 이걸 보는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MBC가 24일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어떤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거나 우려를 표했는지를 보여주는 국무위원들의 답변서를 확보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답변서를 살펴보면 김용현 전 장관 측 입장과 달리 계엄 전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당시 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윤석열 탄핵 심판의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의는 약 1시간 반 정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동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들어올 때마다 같이 모여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실제로 가서는 짧게 이루어진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습니까? 장관들이나 증인이 부서를 했냐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무위원 전원이 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에 제출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서면 답변서에는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한 건 윤석열이 아니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에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면서 적극 반대했지만 막기 어려웠고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어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했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보다 앞서 대통령실에 도착해 있던 국무위원은 김용현, 박성재, 이상민 장관뿐이었는데요.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오후 9시 50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오후 10시 10분, 조규용 복지부 장관은 오후 10시 17분, 오영주 장관은 오후 10시 20분에야 대통령실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참석자 모두 사전에 안건을 전달받지 못하고 해당 회의가 국무회의인지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오는 족족 심의했다는 헌재에서의 김용현 전 장관 발언은 거짓이었던 겁니다. 김 전 장관은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윤석열과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당시 국무위원 참석자 9명 가운데 반대나 우려를 밝혔다고 답변한 사람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조규용, 송미령, 오영주, 김영호 장관 등 7명이었습니다. 다만 행안위는 장관 사임으로 법무부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답하지 않았는데요. 이상민, 박성재 두 사람은 앞서 국회 등에 나와 비상계엄에 다들 우려했다면서도 본인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황과 증언이 박성재 장관과 이상민 전 장관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정족수가 채워진 게 10시 17분 피천 고인이 브리핑림으로 출발한 게 22분입니다. 10시 22분. 예, 그럴 겁니다. 5분이에요. 그래서 동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 네네. 건의는 언제 어디서 하셨습니까? 대통령이 앉으시고 총리가 이 앉으시고 제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네. 이쪽에는 이제 행안부 장관하고 외교부 네. 장관이 있었고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불과 5분 남짓 진행됐는데요.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인물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름을 말하는 대신 윤석열에게 계엄을 건의하는 장소에 있었던 국무위원이 누구였는지 손짓을 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국무회의 전부터 대통령실에 함께 있었던 인물 중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계엄 당일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요 언론사의 전기와 물을 끊는 조치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 장관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러한 정황을 유추해 본다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찬성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특히나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계엄령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유일한 장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엄의 주체인 국방부 장관을 뺀다면 이상민 전 장관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건 저의 합리적인 의심임을 밝힙니다. 이상민 증인 질문하겠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에 서울 청사를 나섰고 3시에 대통령실에 도착했다라고 국회에 본인의 당일의 행적을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직후에 계엄이 지속되던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만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새벽 3시에 대통령실에 들어왔고 그 이전 행적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거든요. 박성재 장관이랑 함께 있었습니까? 아무리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비화폰을 쓰고 동선을 다 숨겨도 추가 수사하면 다 꼴이 밟힐 거고요.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이 증언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나오셨나 본데 증인의 증언 거부의 사유를 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진실을 말하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 같고 거짓을 말하면 위증일 것 같아서 거부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형소법 제148조가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오늘의 이 증언 거부 자체가 이상민 증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 죄를 감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날의 진실을 역사 앞에 그리고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술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끝까지 내란 속의 윤석열의 오른팔로 남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상민 증인?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이랑 어떤 사전 모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상민 증인이 심지어는 계엄을 말리고 반대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증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윤석열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움직였는지 저는 정말 좀 놀라운데요. 이상민 증인 12월 3일 23시 37분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한 바 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장관이 지시하자마자 10분 사이에 소방청 차장이 서울본부장에게 전화하고 소방청장이 서울본부장에게 전화합니다. 계엄 관련 경찰청에서 협조해달라.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주면 좋겠다. 협력할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계엄 건의권자이기도 하고 충무계획의 주무부처의 장인 행안부 장관이 비상계엄 중에 직접 지시를 하니까 10분 내에 현장 지휘관까지 전파가 돼서 실행 준비를 한 겁니다, 소방이. 10분 뒤에 소방청장이 똑같은 내용으로 경기본부장에게도 전화합니다. 언론사뿐만 아니라 성관이 단전단수 사전 계획한 바 있습니까, 증인?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 실행된 건지 추가 확인되어야겠지만 이상민 장관이 오늘 증언을 거부하고 있지만 소방청장과 소방공무원들의 증언도 그렇고 그날의 행적도 그렇고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방청장에게 내렸던 이 지시만 해도 이상민 증인은 이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확정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계엄 문건을 받은 최상목, 조태열 장관처럼 피의자 윤석열이 콕 집어 불러 모았던 8시 멤버 또한 개별적인 계엄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수사당국에서 철저하게 보안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23시 30분 윤석열이 조지호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서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 압박합니다. 그때 이상민 증인 뭐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3시 26분 서울청사 도착하자마자 23시 34분에 윤석열이 조지호에게 전화한 지 정확히 4분 후에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 진압 중에 지원할 거 없냐라고 물어보거나 포고령 위반이다. 자신 있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려라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언하지 않지만 그날의 행적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3분 뒤인 23시 37분에 소방에게 전화해서 경찰 단전단수 지원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게 윤석열이 경찰을 압박한 지 10분도 안 돼서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0시 30분에 윤석열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라고 압박합니다. 이때 증인은 긴급 간부회의 그리고 경찰은 지휘부 회의를 갖습니다. 그 직후인 0시 39분에 경찰이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설치를 요청합니다. 이 이동기지국이 출동한 곳이 딱 3곳이에요. 국회의사당 그리고 국회의장 공간이 위치한 한남동 공관촌 그리고 대통령실 인근입니다. 이 공간이 어떤 곳이냐면요. 계엄 당시에 수방사 군 병력이 배치됐던 곳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0시 56분에 수방사가 서울시에 군경합동상황실 개소를 문의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재난안전통신망은 여기 계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수방사, 경찰, 그리고 소방, 서울시, 행안부가 함께 통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전다수뿐만 아니라 통신까지 끊으려고 한 건 아닌지 정황상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장관은 경찰국장을 통해서 경찰 상황을 수시로 확인을 했어요. 이동기지국을 그대로 아침까지 배치를 했고 4일 아침 외출하고 국무위원 간담회하고 저녁에 안가에서 회동을 합니다. 계엄 수습책 논의에 앞장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날 국회에 출석해서 처음으로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변론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실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행적은 계엄을 적극적으로 지휘하고 지원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소방의 내란에 동원하고 국회에서는 고도의 통치행위 운운하면서 변론 방향 제시하고 꼬리 밟힐까봐 더 이상 증언하지 않으려고 사퇴하고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소방청장 때문에 꼬리 잡히지만 않았어도 거짓말 그 자리에 앉아서 뻔뻔하게 하고 계셨겠죠. 지금처럼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민 증인이야말로 재범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요. 그리고 혐의 또한 내란 중요 임무 수행으로 중합니다. 다른 이미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는 이상민 증인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민 증인 동의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상민 장관의 이 비겁한 역사 죄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반드시